소리는 잘 들리죠? 예, 뭐 방금 설명했다시피 제가 역사를 공부했고, 뉴스킬에 참여한 지는 지금 한 15년쯤 돼 갑니다. 그런 사연들도 이 안에 있을 거고요. 오늘 많이 기다리실 텐데, 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강의 시간이 길다고 하니까, 1부, 2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무슨 산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여기는 경주 삼릉이라는 곳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태국에서 사업하신 리더분들하고 경주에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자주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힐링도 하고 또 트레킹도 하고 또 몸과 마음을 가진 일을 많이 합니다. 여기는 경주 삼릉고려라는 곳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도 2천만 장자, 1천만 장자, 500만 장자, 100만 장자들이 절비하게 같이 서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그날 같이 가서 뭐 낯선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여기 경주 남산이라는 곳인데 용장사제 삼층석탑을 배경으로 해서 일행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는 고령에 가서 한교라는 곳에서 또 제가 이렇게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또 설명하고 있는 자리죠. 그다음에 이거는 고령에 가면은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뭐 지산동 고분군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제가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로서 함께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뭐 제가 역사를 전공해서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역사학,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과거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나, 과거 사실만 밝혀낸 것은 고정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역사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죠.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저는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단계 네트워크를 이렇게 내 일로 삼았는데, 이 다단계 네트워크는 모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어, 있는 세상으로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배와 피지배 계급,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항상 많이 배우죠. 지배 계급, 피지배 계급 이렇게 많이 배우는데 음, 점점 이제 사람들은 주인으로의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게 되죠.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모두가 자기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죠. 그러나 뭐 사회에서부터 중세 사회, 근대 사회 이르기까지 어떤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즉 지배계층은 소수에 불과했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주인의 밑에, 즉 시스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피지배 계급으로 살아왔는데, 이 다단계 네트워크를 바라다 보니까 면밀히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는 주인도 없고 종도 없는 모두가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뉴스킨이라는 이 다단계 네트워크에 투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세상들이 넓게 펼쳐지면은 지배와 피지배가 없는 미래가 반드시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 지금도 끊임없이 제 가치를 세상에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초개인이나 웰니스 비즈니스 선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일부로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분야와 관련되는 바이오 과학들이 지금까지 발전해 왔는가, 그리고 그 발전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뉴스킨이라는 이 뉴스킨 엔터프라이즈라는 회사가 어떤 행태로 대응을 하고 또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2부에 가서는 이제 미래의 초개인이나 웰니스 비즈니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웰니스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번 뭐 티멜리 트립에 가신 리더분들도 어, 웰니스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웰니스를 제가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순수 우리나라 말로 널품 이렇게 읽었습니다. 참사리. 여러분들은 에, 널품 참사리 이런 웰니스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스스로 웰니스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또 웰니스를 내가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웰니스는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걱정거리로 둘러싸여져 있고, 그 걱정거리들 가운데 나를 해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하는 이러한 걱정거리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또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거리는 항상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많은 나를 얽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걱정거리를 없애는 것이 웰니스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가장 없애야 될 걱정거리를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첫째가 건강입니다. 건강이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내 스스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죠. 그죠? 일 걱정입니다. 특히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일 하기 싫대요. 그런데 제 나이쯤 되면은 가장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일이 없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 나이가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는 65인데, 우리 친구들 만나보면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이 없어서 큰일이다. 뭘 하면서 지내면 좋겠느냐고. 일이 없으니까 세상에 참 재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저보고는 항상 부러워합니다. 옛날엔 네 이상한 다상이 하는 것 같더만 지금은 보니까 네가 제일 일이 많은 것 같고 제일 즐거운 것 같고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고 제일 젊은 것 같다. 너가 제일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제일 많죠. 항상 일은 존재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일로 만들고 내 스스로 어, 나를 좀 더 풍요롭고 좀 더 자유롭게 해방되어 가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가시면은 걱정거리는 없어질 겁니다. 그 다음 항상 하게 되는 돈 걱정이죠. 그래 이렇게 건강 걱정, 일 걱정, 돈 걱정 없는 것이 참사리가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문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가고 그 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삶들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건강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치변과 보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현재 우리 이 건강과 관련해서는 질병이 중심입니까? 보건이 중심입니까? 대개 병을 치료하는 게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점점 어떻게 그 방향성이 바뀌고 있느냐? 보건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는 이 질병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우리 온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시내 중심부나 아니면은 또, 뭐, 도심이나, 뭐,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큰 건물과 뭐, 작은 건물 할 것 없이 모두가 질병 단체들 아니면 지병을 하는 시스템들이 꽉 들어차 있죠. 즉 병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 지병의 문제는 향후 보건의 문제로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러한 행태로 사회의 정책들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예를 들 때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보통 사람들이 들고 가야 되는 증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죠.
대개 그 증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의료보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지금도 의료보험증을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과거에는 분명히 의료보험증을 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보험증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증을 들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증에서 건강보험증으로 그 정책이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도 치병의 방향에서 보건의 방향으로 그것이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치변과 보건을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관리했느냐. 뭐 병에 걸리거나 건강하지 않으면은 내 몸 스스로 불편할 수밖에 없고 내 몸 스스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에는 이 방법을 선택해 왔습니다. 즉, 자연에 대한 경험에 의존을 했습니다. 즉 자연으로부터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 아니면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상 그 지식을 습득을 해서 그것을 내 몸에 적용시켜 봤었죠. 지금도 여전히 자연에 대한 경험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TV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거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이거는 어디에 좋고, 사실 인류 몇만 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산업혁명 이후, 즉 서양의 근대 의료라는, 즉 치병 분야의 의료가 발전하면서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경험에다가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을 합하여서 나의 건강을 유지하거나 나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거의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임상 결과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임상 결과냐? 뭐 저희 부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70대, 80대, 90대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몸을 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 임상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에 대한 경험이나 기술들, 지식들을 축적해 오면서 가장 추구하는 방향은 무병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까지 과거에, 즉 자연에 대한 경험과 전문가의 지식과 기술에 입각을 한 이 방법으로 내 생명을 관리해온 결과는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들, 뭐 저희들 세대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유병장수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과거,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지병을 하든, 보건을 하든 해오는 방법입니다. 되게 어떻습니까? 진짜 건강하게 계시다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예, 목숨을 이렇게 다하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뭐 짧아도 몇 년, 심하면은 수십 년 동안 유병하는 이런 경험들 하고 그러죠. 그러나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세대는. 앞으로 미래 세대들은 어떨까요? 이 방법과 머무르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는 이런 임상을 지금까지 70대, 80대, 90대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 기술들이 등장하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미래는 우리가 어디에 의존하게 되느냐?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은 현명한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나름대로 나는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과학적 데이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 과학적 데이터가 없으면 사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연소혈당 측정기 마찬가지죠. 비지아 마찬가지죠. 뭐 어, 모든 것들이 이제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내 몸의 건강과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에는 항상 밑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분석과학과 임상과학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뭐 여전히 사람들 아직 분석과학에 많이 입각을 해 있죠. 왜? 아직까지 이 분석과학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도 다 노출되고 있죠. 전성분 표시제라고 해서 뭐 사람이 먹고 바르는 모든 제품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을 다 표기하게 돼 있죠. 결국 그것은 뭐냐냐? 분석학적으로 내 몸에 얼마만큼 맞느냐 안 맞느냐를 스스로 평가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과학과 임상과학에 관해서 과학적 데이터의 과 이제 우리의 어떤 지배 분야, 보건 분야, 이러한 분야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결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질병과 보건의 영역들이 거의 일치되어 가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제품들을 팔고 있는 슈퍼에서도 약을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국에서도 보건과 관련되는 모든 제품들을 팔죠. 최근에는 뭐 아울렛과 같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약국에서는 전문약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기식과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 즉 바이오 분야의 생명 분야의 과학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충 살펴봤습니다만은 좀 더 과학 분야에 이렇게 집중해서 바이오 과학 기술이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발전을 해왔고 그것들이 우리들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그죠? 경험과 경험과학은 우리가 뭐로 느끼느냐, 뭐로 증명이 되느냐, 뭐로 임상을 하게 되느냐. 바로 경험과학은 몸을 통해서 임상을 하게 됩니다. 내 몸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느냐, 아니면 약효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먹고, 즉, 그리고 바르고 아웃 제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먹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그냥 식량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약효가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밝혀내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뭐 수십만 년 동안 인류가 경험적으로 축적해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소수의 계층들에 의해서는 또 바르는 제품으로도 사용되었죠. 그죠? 치장을 하게 되죠. 뭐 치장을 꼭 뭐 예뻐지라고 한 건 아닙니다. 대개 인류가 처음 내 외모를 치장하게 된 것은 남들에게 좀 두려워 아니면 남들에게 좀 위압감을 줄 수 있도록 치장을 해온 것이 사실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치장의 대부분은 위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표시하기보다는 예쁘게 보이게 하는 것들이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험과학들이 이제 축적이 되면서 영양과학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시기가 되면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영양과학 들어보면은 뉴트리션 사이언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인류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이 영양과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참 씁쓸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산업혁명기에 노동자들이 예, 산업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아주 작은 월급을 주고 그들을 일을 시키게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일을 시키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뭐 그냥 배불리 먹이는데 앞서 얘기했죠. 그냥 배만 부르면 될 정도로 먹이면은 안 되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배만 불리고 살다 보니까 일을 시키다 보니까 오래 못 살게 됩니다. 대개 영국의 처음 초창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노동자들의 수명이 20세를 넘지 않습니다. 잘. 한 5, 6세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해서 한 20세 젊어서 죽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가들이 이 노동자들이 좀 숙련이 될 만한 그 어떻게 되느냐? 죽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걸 오래 살게 해서 좀 오랫동안 부려먹을 수 없을까라고 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양과학입니다. 그냥 배만 불러서 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곳에 영양소라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 유지된다는 것을 이때부터 알게 되고 이 노동자들을 좀 더 오래 살게 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그런
욕망 속에서 나온 게 영양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뭘 알게 되느냐. 바로 미네랄이라는 걸 알게 되고, 비타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먹는 제품으로는 영양제가 등장하고, 바르는 제품으로는 영양크림이 등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때 되면 이제 미네랄, 비타민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또 우리 구성하고 있는 미네랄들이 어떻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네랄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드웨어라면은 비타민은 이 하드웨어를 돌리는 소프트웨어의 측면이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에 등장하는 과학이 바로 항산화 과학입니다. 안티옥시던트 사이언스라고 해서 이 항산화 과학은 그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미네랄이나 비타민 이외에 식물 영양소라는 게 우리 세포에 강하게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죠. 미네랄이나 비타민이 다 갖추고 있더라도 내 몸을 외부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식물 영양소라는 것이 부족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 이 뉴스킨에서는 파마넥스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 제품으로는 누스킨 제품을 만들게 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는 수가 많습니다. 파마넥스는 좋은 영양제고, 누스킨은 좋은 영양 크림이다라고, 즉 좋은 화장품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결국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앞서 영양과학의 단계에 있었던 영양제나 화장품하고는 전혀 다른 인사이드 제품, 아웃사이드 제품으로 나타나게 되었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 파마넥스는요,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회사냐? 파마넥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다음 세대의 약을 만드는 회사지, 좋은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뉴스킨 회사는요, 좋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만드는 회사냐? 누스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즉, 피부를 새롭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지, 좋은 영양 크림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아, 애플이 만드는 게 컴퓨터일까요? 애플에서는 절대로 컴퓨터 안 만듭니다. 뭐를 만들었습니까? 맥킨토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맥킨토시를 남들은 물어봅니까? 좀 다른 컴퓨터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컴퓨터가 아니죠. 그들은 맥킨토시를 만들었죠. 즉,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약을 만들었는데, 주위에서는 좀 좋은 영양제 만드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피부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고 피부에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누스킨 제품을 만드는데 남들은 똑같이 바르는 제품이다 보니 너 화장품 만드는 회사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완전히 다른 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밑바탕이 되는 과학기술이 뭐냐? 그 이전의 영양과학 기술이 아니라 바로 항산화과학 기술, 즉 세포를 얼마만큼 더 건강하고 얼마만큼 더 젊게 유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것들을 임상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고 증명해낼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항산화과학에 입각해서 파라넥스 제품과 누스킨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오면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과학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유전자 과학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DNA, 게놈 지도는 2000년, 2000년도쯤 되면 완성이 되게 되죠. 그죠? 완성이 되죠. 그죠? 그러나,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이 되었지만, 실제로 그 인간 게놈 지도로 우리 몸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서 2012년까지, 2012년까지 인간 게놈 세밀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 사이에 2002년에서부터 2012년도, 2003년도죠. 2003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 인간 세밀 지도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과학이 등장합니다. 즉, 그 이전에 구조화된 유전자를 규명하는 차원을 벗어나서
인간 유전자에 메틸하라는 것들, 즉 DNA에 메틸하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 인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DNA 메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메틸하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것들을 이제 밝히게 되기 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미네랄과 비타민과 식물 영양소의 블렌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장 먼저 어, 실현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제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에이즐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에이즐락의 단계로 넘어오면서 더 이상 회사에서는 파마넥스 제품과 뉴스킨과 이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를 따로따로 구분하는 그런 제품이 아니라 그냥 에이징락만 시키면은 파마넥스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누스키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징락 인사이드 제품, 에이징락 아웃사이드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에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즉 유전자에서부터 세포, 장기, 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입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내 몸의 환경이 앞서 이야기했던 경험과학에서는 내 몸의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파악했더라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은 내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환경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세포의 건강함이 결정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장에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온몸을 우리 온몸의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즉, 미생물의 균형이라는 것들이 내 몸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과학들이 나오면서 내 몸의 주축이 아니라 이제 내 몸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내 몸의 환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환경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건강함과 내 몸의 어떤 질병들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마이크로바이옴 과학의 선두주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최근에 TV 광고 중에 균주 번호가 있냐 없냐라는 광고를 하시는 거 봤을 겁니다. 너가 먹는 어, 유산균에는 균주 번호가 있어 없어 이영경이 나와서 광고하던데 우리는 이미 바로 에이즈란 메타 제품에 균주 번호가 있는 미생물이 4개 이상 들어가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이와 같이 내 몸에 DNA에서부터 내 몸 전체를 둘러싸고 내 몸을 전체를 구성하는 마이크로바이옴까지 지금까지 진행되었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해결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아니죠. 사람의 생명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바로 이런 개인 맞춤 과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발달하게 된 IT, 그다음에 모든 디지털 영역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이제 개인 맞춤 과학으로 발전을 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데이터고.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바로 임상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초개인화 웰리스의 영역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분명히 강의 제목을 초개인화 웰리스다라고 정했는데 이 초개인화 웰리스라는 부분들은 이 우리 인류 미래의 건강, 질병 이런 것과 관련된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게 존재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2부에 가서는 바로 이 초개인화 웰리스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되느냐. 첫째, 필요한 게 측정기가 필요합니다. 둘째가 필요한 게 이 측정기로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게 필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한 결과에 맞는 개인 맞춤 솔루션 제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러한 초개인화 관리가
생활화돼야 됩니다. 요즘 60대, 70대, 80대 사람들이 생활화되어 있는 게 뭡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병원에 가는 게 생활화되어 있죠. 자기 집 옆에 있는 병원에 가는 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생활화가 아니라, 루프화가 아니라 초개인화 관리의 루프화가 이루어지면은 초개인화 웰니스 시대가 되는 것이고 그 초개인화 웰니스를 밑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를 전개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다음 주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비즈니스로서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라는 것들을 강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